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사이 어딘가에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심장이 더 크게 울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당신이 수년간 맴돌아온 진실을 거의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쫓아온 것은 이미 당신의 것입니다. 어떤 먼 미래도 아니고 더 나은 또는 더 준비된 당신의 모습도 아니고 여기 당신의 고요한 중심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지고 있는 피로를 알고 있어요. 항상 노력하고 항상 밀어붙이고 항상 자신을 수정해서 꿈이 마침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보이지 않는 무게. 항상 노력하고 항상 밀어붙이고 항상 자신을 고치면서 꿈이 마침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보이지 않는 무게. 당신이 망가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신이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건 당신이 그것을 위해 싸우도록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만 도착할 수 있습니다. 네빌 고다드는 그것을 결말 속에서 살기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억지로 하는 기술이 아니라 창조자로서의 자연스러운 위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딘가에서 당신은 삶을 전투처럼 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래된 현실과 싸우고 의심으로부터 당신의 꿈을 방어하며 세상을 동의하게 만들기 위해 압도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는 현재와 씨름하는 것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개입하지 않고 사실로 굳어질 때까지 미래를 내재화할 때 나타납니다. 화가는 그림이 가능한지 여부를 고민하며 캔버스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붓질 전에 전체 작품은 이미 그들 안에 존재합니다. 모든 색, 모든 선, 모든 그림자는 이미 마음속에서 살아왔고 그래서 손은 수월하게 움직인다. 이건 가장자리에서 하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는 창조가 시작되는 유일한 장소인 내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과학은 신비가들이 항상 알고 있었던 것을 확인해 줍니다. 브루스 립턴은 잠재의식이 우리의 행동의 95%를 지배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은 조용한 실행자로 우리가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아침, 선택, 반응을 형성합니다. 당신이 소원이 이루어진 느낌으로 그것을 감동시키면 그것은 그 느낌을 정상으로 받아들이고 자동으로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몸이 다르게 움직인다. 당신이 선택하는 단어들이 바뀝니다. 이전에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곳에서 기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법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당신이 자신을 받아들인 모습과 세상이 이제 반영해야 할 모습이 자연스럽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싸움을 멈추라고 초대합니다. 자신의 힘이 사라질지도 모르는 연약한 것처럼 도망치는 것을 멈추세요. 당신의 꿈을 설득해야 할 비협조적인 낯선 사람처럼 대하는 것을 멈추세요. 결말 속에서 사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현실로 인식하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마치 결코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그 내면의 상태로 돌아가면 긴장이 풀립니다. 기다림이 사라진다. 그리고 남은 것은 조용하고 꾸준한 깨달음입니다. 끝은 이미 당신 안에 살아있으며 당신은 단지 그것이 도착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오는 특별한 종류의 피로가 있습니다. 항상 손을 뻗고 항상 붙잡고 항상 조정해야 하는 무게감. 마치 당신이 원하는 삶이 당신이 줄로 묶어두지 않으면 도망칠 야생 동물인 것처럼 매일 아침 긍정적으로 지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감 속에서 일어나고 모든 생각을 감시하며 가장 작은 의심의 그림자조차도 당신의 꿈을 방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긴장감이 바로 당신이 최종 상태에 살고 있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곳에 도달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네빌 고다드는 이 믿음을 정반대로 뒤집었습니다. 당신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느낄수록 그 상태에서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충만한 상태는 무게가 없다. 긴 숨을 내쉰 후에 부드러운 숨결이지 충분히 하고 있는지 의심하는 답답한 가슴이 아니다. 당신의 손에 있는 밧줄을 생각해 보세요. 반대편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팽팽하게 당겨져 있습니다. 당신은 놓아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밧줄은 당신을 오직 오래전 현실, 당신이 수년 동안 씨름해온 현실에만 연결시킵니다. 매번 끌어당길 때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경쟁에 갇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원하는 것은 저항의 반대편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밧줄을 놓는 순간에 존재합니다. 그것을 몸으로 느껴보세요. 갑작스러운 긴장감의 부재, 팔이 내려가고
가슴의 공간이 열리는 것을. 창조가 그 공간을 통해 흐릅니다. 현재를 제압하려고 애쓰는 것을 멈추면 미래로 나아가게 됩니다. 변화는 힘이 아니라 정체성에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상황을 바꾸려 애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순히 새로운 사실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배우가 캐릭터가 되기 위해 애쓰지 않고 무대 밖에서도 그들의 제스처와 톤이 진실을 담고 있을 만큼 역할을 완전히 소화하듯이 당신도 상상과 삶의 경계를 허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마음속에 간직한 장면은 발 아래의 땅처럼 당신에게 현실이 되고 그 조용한 확신 속에서 노력은 불가피함으로 대체됩니다. 정체성보다 의지력, 순전히 힘으로 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단순히 그것이 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의지력은 투쟁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경계, 자신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 내면의 세계가 불안정할 때조차도 긍정적으로 유지하라는 정신적 상기입니다. 이 접근법은 짧은 순간의 일치를 가져올 수 있지만 소원이 이루어진 진동을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의지력은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치는 근육입니다. 하지만 정체성은 당신이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때도 당신이 누구인지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당신은 끝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끝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이 진리를 언급했습니다. 당신이 끝에서부터 살면 더 이상 그것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숨결, 모든 선택, 모든 제스처에 보이지 않는 기초가 됩니다.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유지할지 고민하며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 속에서 깨어나고 한때 찾던 것을 이미 소유한 사람처럼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행동도 강요해야 할 역할도 없습니다. 당신과 융합되었습니다. 어려운 역할을 준비하는 배우를 생각해 보세요. 배우는 역할이 표면 아래로 스며들도록 하여 그들의 행동, 자세, 심지어 호흡 방식까지 자연스럽게 반영되도록 한다. 그들은 연기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단순히 존재할 뿐이다. 같은 방식으로 이미 충족된 욕망 속에 살고 있는 자아를 받아들이면 풍요를 연습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숨쉬기 시작합니다. 세상이나 자신을 설득하려고 애쓰는 것을 멈추고 그 욕망이 이미 사실인 사람으로 존재하기 시작하세요. 정체성이 바뀌면 나머지 모든 것도 통제의 부담 없이 따라옵니다. 당신이 내리는 결정, 인식하는 기회, 그리고 당신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모두 새로운 자아 이미지와 일치하기 시작합니다. 진리를 기억하도록 마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완전히 받아들여서 있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노력을 통해 상태를 유지하려고 할수록 상태가 당신을 더 쉽게 유지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조용하고 미묘한 장벽이 종종 눈에 띄지 않게 존재합니다. 이성의 목소리, 이성의 어조로 말하지만 여전히 오래된 현실의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왜 일이 아직 일어날 수 없는지, 왜 더 많은 단계가 필요한지, 왜 타이밍이 맞지 않는지, 왜 증거가 먼저 나와야 하는지 설명해 줍니다. 표면적으로는 이것이 책임감 있고 합리적이며 심지어 보호적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간단한 진리가 있습니다. 믿을 이유가 필요하는 한, 당신은 여전히 이루어진 욕망의 바깥에 살고 있습니다. 마음은 법정이 되고 당신의 꿈은 재판을 받고 존재를 허락받기 위해 항상 증거가 필요합니다. 네빌 고다드는 이것을 이해하고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급진적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조건 없이 끝을 가정하라. 논리는 가시적인 징후를 요구할 것이고 충만한 자아는 보이지 않는 확신 속에 쉴 것입니다. 이것은 부주의가 아닙니다. 원인과 결과의 순서를 고집하는 오래된 패턴에 대한 통제입니다. 사실 당신은 순서를 뒤바꾸고 있습니다. 원인을 형상으로 나타내기 위해 상상 속에서 효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논리적인 마음을 우회하고 당신을 끝의 감정적 서명으로 직접 초대합니다. 어깨가 내려가고 숨이 깊어지며 몸 전체에 조용한 편안함이 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가 시작되는 상태입니다. 끝없는 사실과의 협상이 아니라 이미 내면의 진실로 존재하는 것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논리는 측정할 수 있는 세계를 섬기지만 시련은 느낄 수 있는 세계에서 시작됩니다. 충족된 욕망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논리가 조수석에 앉고 믿음과 상상이 운전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이 이미 존재하는 것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인식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당신의 거처가 되었을 때 논리는 결국 기다리고 있던 모든 증거를 찾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설득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그것을 초월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선택하는 모든 생각과 당신이 취하는 모든 행동 아래에는 당신을 움직이는 더 깊은 흐름이 있습니다. 잠재의식. 브루스 립톤의 연구는 이 보이지 않는 층이 우리의 행동의 95%를 지배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은 기억과 습관을 수동적으로 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용한 실행자로서 그것에 각인된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것이 변화가 종종 실현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당신은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원할 수 있지만 만약 잠재의식이 당신에 대한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저항이나 의문 없이 그 버전을 현실에서 계속 재창조할 것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과학이 이 진리를 언어로 표현하기 훨씬 이전에 이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잠재의식이 당신이 지속적으로 머무는 감정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논쟁하지 않습니다. 협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최종 상태로 각인시키면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내면의 현실로서 그것은 당신의 세상을 일치하도록 재배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강제가 아닙니다. 마음을 끊임없이 감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상태가 당신의 존재에 의심할 여지 없는 기준선이 될 만큼 깊이 스며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침묵의 집행자를 활용하기에 가장 강력한 순간 중 하나는 잠들기 직전의 공간입니다. 의식의 그 황혼 속에서 비판적인 마음이 조용해질 때 잠재의식은 가장 잘 받아들입니다. 완성된 장면에 몰입하여 보낸 5분, 그 따뜻함을 느끼고 소리를 듣고 그 안에서 숨쉬는 것. 낮 동안의 노력으로는 닿을 수 없는 깊은 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매일 밤의 몰입은 당신의 정체성의 기본 설정을 다시 쓰게 되어 여전히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가진 사람으로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잠재의식이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면 알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인 감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치 몸이 당신의 지시 없이 음식을 소화하듯이 잠재의식은 당신의 내면의 가정을 어려움 없이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말이 바뀌어요. 당신의 자세가 변합니다. 당신은 한때 간과했던 기회를 인식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침내 당신의 욕망과 일치하게 된 자아 이미지의 조용하고 불가피한 전개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세상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최종 결과를 사는 것이 수월하게 느껴진다면 지금 그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고정된 댓글을 확인하고 왜 이미 가능한지 알아보세요. 우리가 때때로 변화를 대하는 방식에는 조용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과 싸움으로써 그것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원하지 않는 상황과 싸울 때마다 당신은 그 상황에 주의를 쏟습니다. 그리고 주의는 영향입니다. 당신이 싫어하는 것과 씨름할수록 그것은 더 뿌리 깊이 박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것을 인식 속에서 살아있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표현의 언어에서 저항은 욕망의 부재가 아니라 당신이 떠나고 싶은 현실에 에너지를 주는 행위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오래된 것을 반대함으로써 제거할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서만 그것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것을 저항하는 것은 그것의 존재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치 당신이 심은 씨앗을 무시하면서 잡초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의도하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물을 주지 않을 수 있지만 그들에게 돌아가는 행위, 그들에 대해 생각하고 논의하고 그들의 무게를 느끼는 것은 그들을 번성하게 만듭니다. 의식의 법칙은 당신이 거부하는 것에 반응하지 않고 당신이 내면에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에 반응합니다. 저항을 굶기고 대신 내면의 장면에 영향을 줄 때 변화가 옵니다. 이것은 눈앞에 보이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한 보이지 않는 진리에 자신을 고정시키기로 한 결정입니다. 옛 현실을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집중으로 그것을 지속하지 않음으로써 그것이 사라지도록 허용하세요. 새로운 식물이 꾸준히 돌보면 땅을 차지하듯이 당신이 선택한 상태가 내면의 중심이 될 때 조용히 옛 것을 대체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족된 욕망을 가능한 한 자주 그리고 풍부하게 느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점검, 질문 또는 진행 상황을 측정하는 방해 없이 말이죠. 내면의 장면에 들어설 때마다 그 질감과 따뜻함을 느낄 때마다
당신은 당신이 알고 싶어 하는 유일한 현실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매번 현재와의 싸움으로 돌아갈 때마다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선택은 순간순간마다 원하고 원하지 않는 것 사이가 아니라 지나간 것을 기르는 것과 이미 당신 안에 있는 것을 기르는 것 사이입니다. 감정적 일관성이 정신적 통제를 이긴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주된 엔진인 것처럼 시연을 접근합니다. 그들은 오직 긍정적인 생각만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신들의 인식 속을 지나가는 모든 생각을 감시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훈련된 생각이라도 모순된 감정 상태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확언을 반복하고 완벽하게 시각화할 수 있지만 여전히 의심이나 무가치함의 흐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다듬어진 생각이 아니라 감정적 서명으로 잠재의식이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일관되게 살아가는 진동은 가끔 하는 말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네빌 고다드는 소원이 이루어진 느낌이 비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느낌은 상황이 협조적이지 않을 때 사라지는 흥분의 폭발이 아닙니다. 그것은 꾸준한 내면의 기후입니다. 몸에 휴식 온도가 있는 것처럼 영혼도 휴식 진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동이 당신의 충족된 욕망과 일치할 때 외부 현실은 조화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세상을 형성하는 것은 가끔씩 느끼는 높은 기분이 아니라 억지로 하지 않고 반복해서 돌아오는 상태입니다. 원하는 현실의 감정적 톤을 평범하게 느껴질 때까지 유지하는 데에는 조용한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기쁨의 강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되고자 했던 사람이라는 부드러운 확신 속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변화가 소란 없이 나타난 삶의 변화로 이어졌으며 마치 세상이 단순히 따라잡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감정이 끝에 주파수에서 안정되면 마음은 더 이상 과정을 통제하거나 세세하게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이 대립적이기보다는 협력적으로 변한다. 영감은 요구로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한때 올바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 이 전투처럼 느껴졌던 것이 이제는 당신이 선택한 감정적 진실 속에서 사는 단순한 행위가 됩니다. 마음은 마음이 머무는 곳을 따른다. 몸은 진짜라고 느끼는 것과 조화를 이루며 행동합니다. 그리고 현실은 통제의 노력이 아니라 일관성의 용이함을 반영합니다. 세상은 반영할 뿐 이끌지 않는다. 가장 지속적인 환상 중 하나입니다. 외부 세계가 먼저 변화해야 당신이 내면에서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믿음. 이런 방식으로 사는 것은 당신을 끊임없는 기다림의 상태에 머물게 합니다. 왜냐하면 외부 세계는 당신이 이미 내면에 지니고 있는 것만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앞서기를 기대하는 것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반영을 찡그리며 바라보면서 먼저 미소 지으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 속의 모습은 당신보다 앞설 수 없고 반드시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빌 고다드는 세상이란 자신이 밖으로 밀어낸 것에 불과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모든 상황, 모든 만남, 모든 반복되는 패턴은 당신이 진리로 받아들인 내면의 상태의 투영입니다. 이것은 논의할 이론이 아니라 살아야 할 법칙입니다. 당신이 외부의 어떤 것도 당신의 변화를 시작할 힘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조건을 쫓는 것을 멈추고 그것들을 그 원천인 의식 속에서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삶은 비록 항상 편안하지 않더라도 상기시켜주는 것에 관대합니다. 지연, 거절, 예상치 못한 도전은 모두 거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당신이 선택한 상태에서 벗어난 곳을 보여줍니다. 이것들은 처벌이 아니라 반영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그렇게 볼 때 당신은 더 이상 상황의 희생자가 아니라 창조의 참여자가 됩니다. 거울이 당신의 움직임 없이 당신의 외모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세상도 당신의 존재 변화 없이 바뀔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외부 사건을 내면의 현실로 다시 들어가는 신호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거울은 장애물이 아닌 동맹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충족감을 느끼기 위해 증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충족감을 너무 확고히 지니고 있어서 증거가 불가피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외부 세계는 더 이상 당신의 욕망을 지키는 수문장처럼 느껴지지 않고 당신이 이미 선택한 자아의 충실한 메아리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기다림을 멈추고 존재하기 시작하세요. 기다림은 가장 미묘한 형태의 영이 중 하나입니다. 인내로 가장하지만 그 아래에는
종종 당신이 원하는 것이 아직 당신의 것이 아니라는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당신은 징후를 살피고 날을 세고 마치 당신의 성취가 먼 거리에서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진전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아직 모드에서 보내는 모든 순간은 당신이 찾고 있는 현실 밖에서 사는 순간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기다림의 상태는 결핍의 상태이며 법칙은 현재 당신이 되고 있는 것만을 더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완전히 끝에 도달했을 때 시간의 붕괴가 일어납니다. 그 상태에서는 더 이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표가 이미 사실인 사람입니다. 변화는 조용하지만 절대적입니다. 당신의 말투가 변하고 선택이 달라지며 당신이 지니고 있는 에너지가 더 이상 당신의 욕망을 향한 길에 있지 않고 그로부터 살아가고 있음을 삶 자체의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깊이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를 체화한 사람들은 종종 추구의 고통 없이 변화를 경험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그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 단순히 따라잡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충만한 자아로 하루를 사는 것을. 가장 완전한 나로서 숨쉬고 말하고 움직이는 것이지. 가장 완전한 나로서 숨쉬고 말하고 움직이는 것이지. 세상은 아직 완전히 재편되지 않았을지라도 내면의 세계는 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면의 세계가 변하면 외부도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각 순간은 미래 사건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아니라 원하는 현실의 살아있는 표현이 됩니다. 기다림을 멈추면 결여를 아피름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이 존재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존재를 확 아피름합니다. 그리고 존재는 창조가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과 장소입니다. 충만한 당신의 모습은 징후를 찾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징후입니다. 그리고 그 관점에서 볼 때 당신이 한때 갈망했던 것은 단순히 당신이 구현하기로 결정한 자아의 자연스러운 표현이 됩니다. 상상 속의 창조는 그 자체로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을 암시하는 명확한 내면의 장면을 형성한 후 당신의 역할은 그것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간섭 없이 그것이 의식의 더 깊은 층에 자리 잡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장면을 다시 방문하여 조정, 수정 또는 평가하려는 충동에 빠지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씨앗을 심고 매일 그것을 파내어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만지면 뿌리 내리는 능력이 방해받습니다. 네빌 고다드는 당신의 욕망이 이미 사실이라면 존재할 하나의 간단한 장면을 선택하고 그것을 수정 없이 마음속에서 반복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장면의 감정적 영속성이 잠재의식에 깊은 인상을 주는 것이지 세부 사항의 다양성이나 복잡성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재구상하거나 다듬으면 욕망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가는 상태로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감정으로 같은 장면으로 돌아가면 그 인상을 더욱 깊게 새겨져 당신의 내면 세계에 의심할 여지 없는 현실이 됩니다. 빵을 굽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반죽이 오븐에 들어가면 열이 보이지 않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만약 도중에 확인하거나 반죽을 다시 모양을 잡기 위해 계속 문을 열면 반죽이 부풀어 오르기 위해 필요한 안정된 환경을 잃게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당신의 정신적 장면도 방해받지 않는 일관된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건드릴수록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에 더 자연스럽게 통합될 것이며 더 이상 방문하는 장면이 아니라 거주하는 삶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장면을 편집 없이 그대로 두는 것은 신뢰의 행위입니다. 법에 대한 신뢰, 상상력에 대한 신뢰, 그리고 당신이 선택한 자에 대한 신뢰. 무엇을 고치거나 명확히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잠재의식의 신호로 보냅니다. 당신이 그것을 다시 만들기를 멈추는 순간이 바로 당신이 그것으로부터 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외부 세계는 당신이 이미 내면에서 받아들인 현실에 맞추기 위해 조용히 스스로를 재정렬하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러움이 최종 증거입니다. 모든 충족된 욕망에는 더 이상 그것을 욕망으로 생각하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자연스러움으로의 전환은 실현이 불가피하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종종 당신이 언제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지 않는 날이 진정으로 그 상태에 들어선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심하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정상적인 느낌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자연스러움은 무관심을 의미하지 않으며 꿈을 잃어버린다는 의미로서 있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내면적으로 너무 자주, 너무 생생하게 그것을 입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당신의 삶에 추가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삶 그 자체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을 둘러싼 감정들은 안정적이고 강요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의 도착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내면 세계에서는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잠재의식이 새로운 정체성을 완전히 받아들였고 당신의 행동, 말, 그리고 인식이 의식적인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당신의 삶에서 한때는 특별하게 느껴졌지만 나중에 일상이 된 것들, 새로운 집, 관계, 직장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짜릿하고 낯설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단순히 당신의 리듬의 일부가 되었고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것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욕망도 완전히 구현될 때 같은 경로를 따릅니다. 그것들은 절정의 경험처럼 느껴지던 것이 안정된 지평선처럼 느껴지게 변합니다. 이것이 상태가 완성되었다는 표시입니다. 목표가 당신에게 자연스러워졌을 때 외부 세계의 확인은 당신이 이미 진실로 알고 있는 것의 반영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반복하지 않으며 그것을 고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수고 없이 존재하며 그 자연스러움 속에서 법칙은 저항 없이 움직입니다. 비범한 것이 평범해지고 그 평범함 속에 진정한 마법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결코 다를 수 없다는 조용하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결국에는 쉬어라 방법은 알아서 해결될 것이다. 이 여정에서 더 이상 쫓지 않고 더 이상 찾지 않고 더 이상 앞길을 의심하지 않는 지점이 옵니다. 당신은 자신 안에서 고요하지만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살아있는 곳에 서 있습니다. 내부에서 끝을 살아있는 진리로 주장하게 되면 삶 자체가 단계를 엮기 시작한다. 당신이 강요해서가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 패턴은 당신이 그것을 구현한 순간 설정되었습니다. 결국 쉬는 것은 비활동이 아니지만 논리적인 마음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높은 형태의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태어나는 내면의 작업실에서 의심이나 통제의 오래된 습관에 굴복하지 않고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흔들림 없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휴식은 무언가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수동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일어났다는 것을 아는 평정입니다. 이 균형에서 당신이 외부 세계에서 하는 모든 움직임은 불안이 아닌 조화에서 흐릅니다. 브루스 립톤의 세포 생물학 연구는 이 진실에 대한 과학적 거울을 제공합니다. 그는 잠재의식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받아들이면 그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노력 없이 지체 없이 실행된다고 가르칩니다. 마치 당신의 심장이 의식적인 명령 없이 뛰고 폐가 지속적인 지시 없이 숨을 쉬듯이 당신의 잠재의식은 주어진 내적 패턴을 실행합니다. 당신이 소원이 이루어진 느낌을 주었을 때 그것은 미세하고 매끄러운 방식으로 당신의 외부 조건을 그 내적 상태에 맞추기 위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계획하지 않았던 말을 하거나 수월하게 느껴지는 선택을 하거나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너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만남에 들어서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형태를 갖추는 수단입니다. 조용한 방에 있는 온도 조절기를 상상해 보세요. 온도를 설정하면 시스템이 소란 없이 작동을 시작하고 공기가 설정한 온도에 맞을 때까지 미세 조정을 합니다. 몇 분마다 확인하거나 목표를 상기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온도가 변동하더라도 시스템은 자동으로 스스로를 조정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당신이 선택한 현실에 맞게 내면의 상태를 설정하면 삶은 힘으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을 통해 그 상태로 조정됩니다. 사람들, 기회, 또는 당신이 한 번도 고려하지 않았던 아이디어들이 불러올 수 있습니다. 각각이 수단을 엮는 실타래가 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마음의 통제가 안전을 보장한다고 믿도록 조건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단계를 계획하고 모든 결과를 예측하며 가능한 모든 지연에 대비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이 원하는 것의 부재를 확인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라 조각조각 쌓아야 하는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끝에서 쉬는 것은 당신에게 통제의 편안함을 신앙의 확신으로 바꾸라고 요구합니다.
끝을 완전히 살도록 초대하여 수단이 건설처럼 느껴지기보다는 발견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결국 진정으로 쉬게 되면 당신은 주변의 상황이 그것을 반영하는지 여부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외부 현실이 항상 움직이고 있으며 당신이 확립한 내면의 진실을 따라잡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제 결과의 부재로 시간을 측정하지 않고 당신의 구현이 깊어지는 것으로 시간을 측정합니다. 매일이 당신이 선택한 상태의 표현이 되고 그 표현 속에서 다음 단계가 고통 없이 드러납니다. 한때 긴급하게 느껴졌던 것이 이제는 불가피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그 불가피함 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차분한 힘이 있습니다. 이 휴식 상태는 물리적 세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온전한 존재로서 그 안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대화, 당신의 결정, 심지어 당신의 몸을 지탱하는 방식까지도 충만함의 조용한 권위를 지니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다르게 반응하고 당신이 강요하지 않아도 기회가 열리며 한때 해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문제에 해결책이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험해보고 싶다면 거대한 변화를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마치 그것이 이미 당신의 현실인 것처럼 내면적으로 입으세요.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는 방식에서 미세한 변화를 느껴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구부러지는지, 처음에는 종종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당신을 만나기 위해 구부러지는지를 지켜보세요. 당신이 그것을 점검하거나 조정하지 않고 더 많이 구현할수록 수단이 더 빠르게 정렬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유일한 진짜 장애물인 기다림의 진동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일주일 동안 끝이 당신이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어선 것처럼 살아보세요. 이것은 가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화입니다. 연기를 선택하는 대신 존재를 선택하고 노력하는 대신 체화하는 것입니다. 진전을 측정하거나 타이밍을 의심하고 싶을 때마다 수단은 당신의 걱정거리가 아니라는 조용한 확신으로 돌아가세요. 이미 진행 중입니다. 결국에는 쉬고 수단이 따라오게 하세요. 그리고 이 휴식의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언제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미 존재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한 순간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느낀 것을 당신의 삶에 더 깊이 가져가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어서 거기에 있어요. 지금이 바로 당신이 그것을 가장 잘 볼 준비가 된 순간이니까요.